국정원의 간첩 수사권 박탈, 탄핵 남발, 예산안 파행, 정부 마비, 중국을 위한 간첩죄 개정 반대, 간첩 사건마다 등장하는 이재명의 별동대, 경기 동부연합, 중국몬 따르겠다던 문재인, 한국이 중국에 붙어야 한다면서 말 엉덩이에 파리로 비유한 박원순, 광우병 선동, 한미 FTA 반대 선동, 세월호 선동, 탄핵 선동, 이재명 대장동 비리, 이재명 관련 사건 사망자 7명, 이재명 무죄 만들려고 관련법까지 바꾸는 민주당, 그리고 종북 반국가 세력의 국회 입성을 도운 민주당. 제가 어디까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국헌문란, 내란 세력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과거 통합진보당은 전쟁이 나면 북한과 함께 남한의 반동 세력 제거하고 미제를 몰아내겠다라고 하면서 무기와 폭동을 실제로 준비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대 트루스포럼의 김우규입니다. 헌법 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날 때에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빙자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거짓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가스라이팅하면서 걸핏하며 국정을 마비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이미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북한과 중국에게는 이상하리만큼 비굴하게 굴종하면서 간첩마저 잡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이미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계엄 선포 아주 생소합니다. 그런데 국정을 마비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의 만행과 국민의 검증권을 철저하게 농락하는 부패한 선관위의 작태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 행위입니다. 또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의 정당한 계엄권 행사를 내란으로 낙인 찍고 또 선동하는 망국적인 민주당의 셋업에서, 민주당의 설정에서 국민들이 이제 깨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국헌 문란 세력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국정원의 간첩 수사권 박탈, 탄핵 남발, 예산안 파행, 정부 마비, 중국을 위한 간첩죄 개정 반대, 간첩 사건마다 등장하는 이재명의 별동대, 경기 동부연합, 중국몬 따르겠다던 문재인, 한국이 중국에 붙어야 한다면서 말 엉덩이에 파리로 비유한 박원순, 광우병 선동, 한미 FTA 반대 선동, 세월호 선동, 탄핵 선동, 이재명 대장동 비리, 이재명 관련 사건 사망자 7명, 이재명 무죄 만들려고 관련법까지 바꾸는 민주당, 그리고 종북 반국가 세력의 국회 입성을 도운 민주당. 제가 어디까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국헌문란, 내란 세력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과거 통합진보당은 전쟁이 나면 북한과 함께 남한의 반동 세력 제거하고 미제를 몰아내겠다라고 하면서 무기와 폭동을 실제로 준비했습니다. 이들은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으로 2014년 헌법재판소가 해산 판결을 내린 국가전복 세력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더불어민주당은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의 국회 입성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헌문란의 내란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왜 더불어민주당입니까? 김일성의 회고록 제목이 세기야 더불어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직접 연결된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복역한 신영복 대표적인 주사파인데요. 그의 저서 이름이 더불어숲, 손잡고 더불어입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은 신영복의 저서 더불어숲의 정신을 본받자는 의미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정찰총국에서 대남 공작 사업 직접 담당하고 오신 김국성 씨, 2014년에 탈북하셨는데요. 이분은 신영복이 간첩임을 명확하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 되면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반국가 세력이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에 빌부터 세운 부정한 나라라는 삐뚤어진 역사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삐뚤어진 역사관에 빠져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대한민국의 법률 시스템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법률전, 로페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치주의, 법의 지배가 아닙니다. 법을 빙자한 만용입니다.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인 계엄 선포를 빙자해서 사실상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제 해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뜻을 함께 하시는 국민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발언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우리 교육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대표가 되시는 박소영 대표님 나오셔서 성명서 발표합니다. 네, 성명서를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모든 언론은 무죄 추정에 따라 보도하라. 하나, 국회는 상권 분립 원칙을 따르라. 국회는 더 이상의 국회 독재를 종료하고 상권 분립 원칙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작금의 국회는 상권 분립의 이유인 견제와 균형을 심각하게 파괴할 정도로 비대해져 스스로 통제력을 상실하였다. 국회 다수당이든 소수당이든 지금 국회는 범법자와 무지한 자의 소굴이다. 플라톤은 지도자의 무지는 사회악이 된다 했다. 권력욕이라는 거미줄에 스스로 사로잡힌 국회는 결국 자기 스스로 민주주의의 장점을 단점으로 바꾸어 버렸다. 운동권 출신과 주사파 출신이 득실되는 국회는 아스팔트 대신 로텐도 홀로 장소를 바꾸었고 손에는 돌멩이 대신 손피켓으로 바꾸었다. 시대는 빠르게 발전했는데 국회의 정신 연령은 여전히 80년대이다. 거대 야당이 스스로 독재자가 되려는 행보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의 파도에 침몰하게 될 것이다. 둘, 언론은 무죄 추정에 따라 보도하라. 언론의 생명은 팩트와 정론 직필이다. 아직 재판을 위한 기소 단계에도 이르지 않고 있는 현직 대통령을 국회가 내란 수괴로 몰아서 탄핵을 소추하고 공수처와 검찰 및 경찰이 경쟁적으로 내란 수괴죄로 수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언론들도 여기에 부하내동 가세하여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호칭을 주저없이 기사 제목에 대서특필하여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하여 헌법 제28조 사항에서는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 피고인의 무죄 추정에도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작금의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확정된 죄인인 것처럼 특정 정당의 주장을 초등학생처럼 고스란히 받아쓰게 하여 내란죄로 단정 보도하고 있다. 거대 야당의 당대표는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서는 무슨 죄 의혹 관련이라고 보도하면서도 유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단정적으로 내란죄라고 확정하여 보도하는 것은 언론이 자신의 책무를 배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언론 독재이다. 특히 보수 언론을 자처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가세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 이들의 표리부동한 모습을 역력히 기억하고 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자 결정적 순간에 공익 대신 사익을 앞세우는 모습을 다시 재현하고 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안 된다고 했던 윌리엄 블랙스톤의 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패는 칼보다 강하다고 하였는데 제4의 권력을 휘둘러 또 다른 독재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셋,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에서 손을 떼라. 수사기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빌미로 사냥감 만난 하이에나처럼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과거 자신들의 무능과 과오를 한 방에 회복하려는 야망을 보이고 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서 명시적으로 내란죄를 배제하고 있다. 즉 공수처가 내란죄를 다룰 수 있게 하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공수처의 이런 반헌법적 폭거야말로 헌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그것이 바로 형법 제87조가 규정하고 있는 내란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넷, 국민 여론이 크게 바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탄핵 속추 직전보다 급상승하였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는 결과도 나오고 있다.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12월 29일부터 30일 양일간 조사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는 36.1%로 한 주 전 보도된 여론조사 공정의 31.5%보다 훨씬 상회하여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계엄 선포 직후인 24년 12월 6일부터 7일 한국갤럽이 조사한 대통령 직무수행평가에서 긍정평가가 11%로 떨어졌었던 점을 고려하면 국민 여론이 급속하게 선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양경제가 조사업체 조원 C&I에 의뢰하여 12월 28일부터 29일 양일간 조사한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8.2%, 더불어민주당 37.8%로 나타나고 있다. 다수 의석을 무기로 의회 폭거를 행한 민주당 지지도가 40%대 이하로 추락하면서 민심이 이탈하고 있다. 이런 수치는 국회와 언론, 수사기관, 사법부가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국회, 헌재, 사법부, 군경, 언론, 정치인들은 성남 민심을 직시하고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5, 모든 국민은 국회 앞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1월 11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국회 앞 세이브 코리아 국가 비상기도회가 열린다.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때마다 광장에 모여 기도했다. 또다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광장에서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이다. 우리는 1월 11일 토요일 2시부터 국회 앞 국회의사당로에서 매주 모여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다. 1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는 부산 서면 로타리, 대전 대전역, 대구 동성로, 인천 자유공원,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도 동일하게 나라를 구해주소서 세이브 코리아라고 부르짖을 것이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동참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년 1월 3일 참여단체 세이브 코리아 준비위원회,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서울 경기 인천,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합회, 전국 청년연합, GMW 연합 등 1200개 단체 일동.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에 잘 여러분들이 기자 여러분들께서 취재해 주신 것을 우리 국민에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방금 말씀한 대로 1월 11일은 여의도로에 몇만 명의 수만 명의 집회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열리게 됩니다. 우리 취재진들께서도 같이 참여하셔서 취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